대리 중요하죠. 네 덩어리가 보통 대리 총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와 대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총설 부분에서는. 두 번째가 대리권, 대리행위, 그 효과. 그 중에서 대리권,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통한 그 행위가, 이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게 대리권, 대리행위죠. 세 번째가 복대리 나오고요. 네 번째가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두 가지죠.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죠. 복대리. 근데 복대리는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리 파트에서 지문으로 이렇게 보통 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틀린 것은 하게 되면 지문 5개가 전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꽤 됩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로 꿰고 계셔야 돼요. 먼저 대리하는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법률 행위 효력이 행위한 자가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이런 제도를 말하죠. 즉 법률 행위자와 효과 귀속자가 다른 분리가 되는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대리 제도의 뜻. 기능이 2개가 있었죠. 사적 자체 보충 또는 사적 자체 확장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 사자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뭘 갖고 구별한다 그랬죠? 의사결정.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이 표시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라는 게 그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이게 대리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사자는 표시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반면에 사자는 의사를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사자는 의사 능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가 착오죠. 우리 지난주에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사자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해요? 대리인이. 표시를 누가 해? 대리인이.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이게 착오가 되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해야 착오가 됩니다.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이게 착오가 되죠. 그죠? 이렇게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가지고서 특히 2개 의사 능력 부분하고 착오하고를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25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 하단에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표 밑에 당구장 표시 사자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2개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사 능력 문제하고 착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해서 대리는요.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를 통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재산상 법률 행위. 매매 같은 거. 그러니까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준법률 행위 같은 것들, 불법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대리를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조심할 거 예외. 그 준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아시죠? 의사의 통지에 뭐가 있었죠? 최고. 관념의 통지에는 통지 승인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최고나 통지 승인은 외형상 의사 표시와 비슷해. 그래서 준법률 행위 중에서 최고, 의사의 통지, 통지 승인, 관념의 통지 두 놈에게는 대리가 허용된다. 예외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이 나왔죠. 대리권에는 이제 내용이 한 6개가 들어있죠. 대리권의 뜻,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소멸사유 이렇게 총 6덩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범위하고 제한하고 소멸사유하고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대리권은 대리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행위,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지위 이런 걸 대리권이라 한다 그러죠.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따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 이런 걸 뭐라 하죠?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권한이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무 같은 거 없다 그랬죠. 또 의무가 없으니까 책임질 일도 없다. 그게 대리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리권 발생 원인. 이 발생 원인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 지정권지,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법정 대리라고 그랬고요. 대표적인 법정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 이때 부분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는데요. 어쨌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또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생기는 친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 대리권이 됩니다. 반면에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법률행위, 그 법률이 뭐라 하죠?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라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 임의 대리권이죠. 자, 이때 수권행위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첫째, 본인의 무슨 행위? 단독행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단독행위.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대리권이 생긴다는 거. 또 이제 분류식이죠. 따라서 무슨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 증명을 주거나 인감 도장을 교부하거나 그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수권행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 매매를 해달라,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등등과 같이 어떠한 법률행위를 부탁, 의뢰하는 행위, 구두로 부탁을 하든 서면으로 부탁을 하든 불문하고 분류식이니까 뭔가를 부탁하는 행위 그 자체, 그게 수권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단독행위고 분류식행위고 세 번째,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원인관계하고 구별해야 되죠. 이 원인관계는 뭐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죠. 계약. 수수료 계약 같은 거. 수수료 계약의 대표적인 게 위임계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는 대리권이 생기고 원인관계를 통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 수권행위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원인관계를 구별하자. 단 우리 민법은 구별을 하되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은 소,
멸하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더라. 원래 원인관계와 수권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우리 민법은 128조에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대리권의 범위, 이게 중요하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요.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수권행위를 해석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을 해야 대리인의 행위가 범위 내의 행위라면 유권대리, 범위 바깥의 행위라면 무권대리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이유, 범위가 확정되어야 대리인의 행위가 범위 내냐, 범위 바깥이냐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범위를 확정해야 되죠. 자, 여기서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박스 27페이지. 첫째,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뭐가 포함된다? 수령, 수동대리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꼭 기억하자.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과 계약 체결 및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다 똑같은데 연기 권한에서 달라진다. 둘 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런데 뭐 잔금이나 중도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이 있냐? 여기서 달라진다.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이 없다. 그러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속에는 연기 권한도 있다. 둘 다 해제 권한은 없다. 당연한 거죠. 계약 해제 권한 없다. 그래서 2번,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했다 해서 체결된 계약을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4, 5번은 암기해야 되죠. 빌려준 돈 영수권한 속에 면제권한은 없다. 면제해 주려면 특별수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예금계약 체결대리권 속에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따위는 없다. 경매신청 대리권 속에 경매대리권 속에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해 줄 권한은 없다. 3, 4, 5번은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의대리권의 범위 판례 한 세트를 딱 정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118조죠. 118조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이렇게 권한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보충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1호는 보존행위, 2호는 일정한 범위의 이용 계량행위 이렇게 했죠. 합쳐서 뭐라 그래요? 관리행위라고 하죠. 첫째,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 대리인은 관리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처분행위는 못한다. 이렇게.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18조를 일단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게 있죠. 한 장을 넘기면 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박스 안에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가옥의 수선. 가옥의 수선. 니은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갑이요. 병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자식이 병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채권을 행사를 안 해. 그러면 채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죠.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가 그걸 중단시켜. 본인 채권 소멸시효를 대리인이 중단시켜. 갑이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있어. 을이 병에게 돈 갚아. 그럼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이게 보존행위 중에 하나예요. 니은. 리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미등기야.
그걸 대리인이 얼른 가서 보존 등기를 해. 미음,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부패하기 쉬워. 얼른 갖다 팔아먹어. 비읍, 갑이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 갚을 날짜가 됐어. 안 갚으면 연체자가 붙죠. 그러니까 을이 갑의 돈을 갖고 변제를 해버려. 본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기한이 도래. 근데 본인이 안 갚고 있어. 그럼 연체자가 붙어. 그러니까 을이 갑의 재산으로 대신 변제를 해. 이것도 뭐다? 보존행위. 이렇게 보존행위를 조금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허용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로 안에 있는 거. 예금을 주식으로.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본인 예금을 찾아가지고 사채로 빌려주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118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없는 행위 구별해서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판례 아까 박스 안에 있던 거 암기하는 거 하고 118조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하죠. 판례가 많고. 자, 대리권 제한을 보기 전에 남용이란 게 먼저 나왔는데요. 이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해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는데 대리인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 다시 말해서 본인을 배신해. 예를 들어서 갑은행의 직원이 있어요. 고용을 해요. 고용계약. 그럼 직원의 지위에 있죠. 그럼 은행과 직원은 사용자, 피용자 관계예요. 이 상태에서 교육을 시켜서 예금 업무를 맡겨요. 이게 수권행위가 돼요. 그럼 을은 은행에 고용된 직원이면서 예금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리인. 그죠? 예금주는 은행하고 예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과 직접 예금 계약을 하는 게 아니지. 그 직원하고 하잖아. 이게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을에게 돈을 줘요. 얘가 그걸 횡령을 해.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죠. 이 횡령하는 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내의 행위.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무권대리가 돼버려요. 무권대리가 되면 예금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없게 돼요. 그럼 갑은 예금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안 되겠죠. 병원 은행 가서 예금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받아서 횡령하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이면서 본인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임적 대리행위 이렇게 불러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지만 배신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본인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니까 원칙 본인에게 유효.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예금주가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른다. 거기 박스에 의, 효과, 원칙, 예외 판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에 비진이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5번째 대리권 제한. 조문 2개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가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대표적으로 본인이 허락한 경우하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이 뭐죠? 변제. 돈 갚는 거. 그죠? 자, 이 변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자기계약 형태의 변제. 갑의 재산관리인을 대리인. 그런데 갑에게 채권자가 있어. 근데 공교롭 때도 채권자도 을이야.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면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본인이 갚겠죠. 안 갚는다. 그러면 얘는 본인 허락이 없어도 본인 통장에 돈을 빼서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자기계약 형태의 변제 이렇게 되죠. 그죠? 또 하나 쌍방대리 형태. 돈을 빌린 차주, 돈을 빌려준 대주. 내가 사채업자.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 사채 알선업자.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자, 이때 차주가 돈을 갚는다. 뭐 보통 이렇게 갚겠죠. 근데 얘가 누군지 몰라. 그럼 이렇게 변제를 하겠지. 이것도 유효한 변제다. 쌍방 대리 형태의 유효한 변제다. 또 하나 쌍방 대리인이 있죠. 법무사.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매수인의 대리인, 즉 쌍방 대리인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 이것도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 금지가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럼 뭐죠? 무효죠. 무효인데 무권 대리로서 무효. 무권 대리로서 무효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죠. 동일한 물건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 입찰하는 행위. 무효. 무권 대리로서 무효.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124조죠. 또 하나가 119조죠. 대리인이 여럿 있을 때, 수인이 있을 때 원칙 각자 대리. 원칙이 각자 대리. 다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다른 정한 바가 뭐예요? 공동 대리죠. 그러면 공동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 대리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된다. 결정된 것을 표시할 때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표시를 수령할 때도 굳이 공동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결국 공동대리 제한이 있을 때 공동은 능동대리 할 때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결정된 의사로 표시하거나 수령,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또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도 역시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로서 무효. 이런 식으로 대리권 제한과 관련된 124조와 119조 확인하고, 특히 119조는 조문만 거의 나와요. 원칙 각자들이 그것만 잘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이 대리권 소멸사유라고 127조와 128조가 있습니다. 먼저 127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죠.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세 번째,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된 사람, 피성년 후견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괜찮아. 그래서 성년 후견의 개시나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의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128조는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사유죠. 원인관계가 종료가 된 경우, 원인관계 종료 전 숙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은행이 을을 고용합니다. 원인관계. 예? 예금 업무를 맡겨요. 숙권행위. 예? 고용계약을 해지해버려요. 해고했어. 그럼 당연히 대리권 소멸할 거고, 고용계약은 그대로 유지를 해. 대신 갑이 이렇게, 야, 너 더 이상 예금 업무 하지 말고 너 가서 보험 업무로 바꿔. 그럼 얘는 더 이상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원인관계 종료 전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그럼 임의대리권을 소멸한다. 반면에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도 있느냐? 있겠죠.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거나, 또 하나 대리권 상실 선고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친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법정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대리권 관련해서는 6덩어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가 나오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이게 대리행위예요. 자, 이때 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행위한 을이 아니라 갑에게 발생하는가를 규정해 놨어요. 114조. 그런데 114조는 1항과 2항을 나눠 놨는데요. 1항은 대리인이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표시 이렇게 놨어요. 이때 이 제3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그죠? 이거는 상대방이 표시하고 대리인이 수령을 해야 되겠지. 수동이 되죠. 여기서 능동이고 누가 표시해요? 대리인이. 수동이고 누가 표시해? 상대방이. 요거를 현명의 주체 이렇게 말한다. 그럼 현명이 뭐냐? 114조에 있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뭐란다? 현명. 본인 이름으로 이런 뜻이죠. 자, 그럼 114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죠? 2항.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제3자의 의사표시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래서 114조 1항 능동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수동대리인은 제3자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그걸 수령하고 이걸 뭐라 한다? 현명의 주체. 밑에 양가를 본 현명이 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말한다.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걸 의미한다. 현명의 주체가 있고 현명의 방법 분류식이죠. 반드시 갑의 대리인 의리라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고 위임장을 제시한 등을 통하여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한다는 걸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판례가 있죠. 위임장을 제시하고 현명하고 이런 뜻이죠. 만약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은 경우에도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했으니 이걸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다. 분류식이다. 거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현명의 예외. 현명의 예외는 뭐죠? 현명 안 해도 되는 거. 상행위 대리하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상행위 대리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현명 안 해도 된다. 현명의 예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114조에서는 분명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라고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안 했어. 그럼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는 자기 행위로 봐라. 현명을 하면 예컨대 매매 같은 경우에 현명을 하면 매도인갑 대리인을 이렇게 되는 거지만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취소 못한다. 나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표시를 안 했다. 착오가 있었다. 나 계약 취소하겠다. 이런 소리 못한다. 115조 본문.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본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보되 만에 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 행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틀린 질문이다. 여지는 있단 말이죠. 그죠? 115조 다시 한번 보세요. 밑에서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반가로 1번 현명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이때 대리인은 착오를 이뤄 취소 못한다. 그런데 오른쪽 반가로 1번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죠? 그게 114조가 5조가 되겠죠. 이렇게 114조와 115조 조문을 묶어서 같이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가 대리행위 하자라고 되어 있죠. 31페이지. 대리행위 하자는 이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일반적 유효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예컨대 뭐 강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반사의 질서 행위이거나 비진의 표시가 있거나
허위 표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악의, 과실 등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를 대리행위 하자. 110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이,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 비진의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영향을 받을 때 그게 대리행위 하자.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때 누구를 기준으로 선, 악, 과실, 유무, 사기 강박, 착오, 적극가담 이런 걸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대리인 기준으로. 110조 1항. 그 사실 유무는 누굴 기준하라고요? 대리인 기준해라. 이게 110조 1항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가로 2번 판단 기준, 반가로 1번 동그라미 1, 2, 3.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착오.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몰라. 그래야 착오가 되고 당연히 이때 취소권은 가백에 생기겠죠. 그죠? 사기 강박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본인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본인이 아무리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적극가담도 마찬가지다. 이게 제2매매 계약이다. 제2매매. 제1매매가 따로 있다. 그런데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거하고 똑같아. 따라서 제2매수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니까 제2매수인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게 동그라미 2번. 3번. 물건을 사왔는데 하자가 있어. 근데 그 하자를 얘는 우연하게 하자를 알고 있어. 근데 얘는 하자를 모르고 있어. 선악도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나는 하자를 알고 있었지만 대리인은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이 선이라면, 하자에 대해서 선이라면 설령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악의라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본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116조 2항. 요건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야, 너 가서 을로부터 물건 사와. 특정 행위를 위임. 그리고 지시를 해. 물건 살 때 물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 왜? 요 놈은 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어. 요 놈은 몰라. 그러니까 얘가 꼼꼼하게 보면, 살펴보면 하자를 발견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시를 해. 야,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고 대충 가격 맞으면 사와. 그래놓고 나중에 뭘 주장해? 나는 알았지만 대리는 몰랐지 않냐. 이거 주장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지시한 경우에는 이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116조 2항.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한 경우에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원래 대리인을 기준하게 되면 나는 알았지만 대리인은 몰랐잖냐를 주장할 수 있어. 그게 116조 1항이야. 하지만 116조 2항은 주장을 못해.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본인 기준.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본인이 이에 대해서 악의가 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물건을 매수했을 때 설령 대리인이 그 하자에서 선이 부지라 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주장하지 못하므로 본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거기고 동그라미 1번과 그 바로 위에는 원칙 동그라미 3번을 꼭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31페이지 밑에 예외 동그라미 1번과 그 위에 원칙 동그라미 3번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딱 한 군데서 차이가 있어요. 뭐? 지시. 지시에서 차이가. 여기 킥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시. 아시겠죠? 또 하나 한 장 넘기면 동그라미 2번. 대리인의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로 모일 때 우리 대법원 뭐라 그러죠?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궁본, 경무대.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자, 이게 대리행위 하자.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는요, 대리인이 착오를 했거나, 대리인이 선의 악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로 3번. 대리인이 사기친 거.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건 116조가 아니죠. 앞에서 봤던 을이 병을 사기 강박한 경우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사기 강박은 본인 갑의 사기 강박하고 똑같아. 이건 대리행위 하자가 아니죠. 상대방의 하자가 있는 거죠. 양가로 3번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대리행위 하자예요.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 당연히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는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이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X.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실수해서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뭐더라? 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숙권행위를 해. 그래서 을이 대리행위를 해. 이때 이 대리행위. 을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을이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을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을의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거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원인 관계. 각과 의사의 위임 계약, 수수료 계약이 있어. 이거는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죠. 을 자신이 갚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부모 동의 받아야지. 이건 부모 동의 받아야지, 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다. 동의 안 받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 행위만 적용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만. 대리인의 대리 행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본인 또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반면에 양가로 3번.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촉 내부 관계는 이 계약은 을의 대리 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다. 이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았다면 이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두 줄 딱. 취소할 수 있고까지 딱.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취소할 수 있고까지 딱 기억하죠.
그죠? 요렇게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어떤 건지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생긴다? 본인에게. 어떻게? 직접.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 직접 갑이 받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을이 돈을 갖다 줘야 받는 게 아니야. 직접이란 말이 이런 의미란 말이야. 예금 계약했다 직접 갑이 한 거다. 돈 받았다 직접 갑이 받은 거다. 그러니까 횡령했다 하더라도 갑은 이미 돈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갑에게 귀속되는 효과는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행위에 하자가 생겨서 발생하는 해제권, 취소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다 누구한테? 갑에게. 그래서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원상회복 손해배상 다 누구와 누구 사이? 갑과 병 사이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효과 양가로 1번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복대리 전에 대리권과 대리행위에 관련된 문제 58페이지 문제집 자, 1번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18조가 적용되죠. 무제한적인 보존행위와 일정한 범위 내 이용 계량 행위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걸 대리인이 이자부로 바꿨어. 계량 행위죠. 본인 예금을 찾아서 빌려준 게 아니고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걸 대리인이 가서 이자부로 바꿔버렸어. 계량. 그죠? 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예금을 찾아갖고 사채로 빌려주는 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금에서 사채로. 근데 이거는 빌려준 돈이라는 성질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1번은 허용되는 거고. 2번 대리인이 여럿 있습니다. 이거 조문이 나온다 그랬죠. 원칙 각자 대리. 2번 틀렸고요. 3번 수권행위의 처리는 임의대리의 특유 환승을 사유죠. 3번도 틀렸죠. 4번 보여요. 위임장 제시. 이게 뭐예요? 현명. 그럼 이거 대리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옳은 지문. 타인 물건 매매로 볼 수는 없다. 판례 문구 그대로죠.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뭔 개소리야.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숙제. 오른쪽 1번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 기억 부패하기 쉬운 물건 나왔네. 그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 보이죠? 일단 니은은 잘 모르겠어. 기억은 할 수 있어. 니은은 알쏭달쏭. 디귿 예금을 인출해서 개인에게 빌려 이거 안 된다 그랬어. 그죠? 기억은 돼, 디귿은 안 돼. 그럼 일단 디귿 들어있는 거 제끼면 1번, 2번 제껴. 기억 들어있는 거면 3번밖에 없네. 그쵸? 그럼 답이 3번이겠지. 아이고야, 우리 리을 미음 안 봐도 되네요. 그죠? 자, 리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 특기. 되죠, 이거? 그럼 결국 기억 리을 2개. 암기한 거 갖고 푸는 거예요. 해제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니은은 뭘까요? 여기에 특히 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죠. 처분행위입니다. 왜일까요? 돈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팔아먹는 것만 처분이 아닙니다. 돈 빌리면서 본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목적물로 경매를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담보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 일종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행위죠.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게 되면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권행위잖아. 물권행위가 뭐의 일종이었어요? 처분행위 일종이죠. 그렇게 해석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니은은 처분행위, 디귿은 안 되는 거, 판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미음은 무슨 뭐 계약 체결 내리권 속에 해제권 따위는 없다 그랬으니까 안 되고. 결국 기억하고 리을 두 개. 우리 아까 할 수 있는 보존행에서 암기했던 거 있죠? 거기서 나오고. 자, 2번, 1번.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했다. 이때 그 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죠.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 권한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인 매도인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네. 1번은 찾아내야 돼.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해제 권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해제 권한이 없으니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고요. 2번 외우자 그랬어요. 3번 외우자 그랬습니다. 5번 외우자 그랬어요. 자, 2번 경매 입찰 대리권 속에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줄 권한은 없다. 즉 동의할 권한에 미치지 않는다. 3. 예금 계약 체결 위임받은 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 면제질문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면제 권한 없다.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외우시자 그랬죠. 나와요. 4번은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도 있다? 연기 권한도 있다. 판례 그대로 물어봅니다. 다 판례입니다. 3번 대리권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갑이 을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11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수선할 수 있지. 아까 보존회 중에 첫 번째 수선이 있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갑의 예금을 주식으로 바꿀 수는 없다. 역시 118조 물어보고 있어. 2번 을이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있어. 아까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을이 갑의 예금 인출 대리권이 있는데 을이 채권자의 지위도 있어. 기한이 도래했어. 찾아서 변제할 수 있다. 자기계약 형태의 채무이행 할 수 있다. 기한 도래. 옳은 지문이죠. 3번 1인의 대리인이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신청 법무사. 되지요? 3번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5번 본인이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했을 때 수령도 공동으로 해라? 아니지. 능동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수령은 각자가 해도 된다 그랬죠. 5번 틀렸죠. 4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반되는 걸 골라라. 기억. 토지 매각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스스로 매수인이 돼서 계약 체결하고. 본인의 허락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되죠 이거. 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서 이전등기 신청 되지요? 쌍방대리도 되는데 뭐. 디귿.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동일한 물건 입찰 절차에서 2인 이상의 쌍방대리에서 응찰하는 건 무효라 그랬습니다. 리을. 대물변제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얘가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데
갑의 돈으로 변제하는 건 괜찮은데 갑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이건 안 되죠. 그죠? 갑의 예금에서 돈을 갚는 건 괜찮은데 갑의 부동산을 자기 자신에게 돈 대신 갚아.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이거 안 되죠. 본인 뚜껑 열리겠죠. 따라서 위반되는 거 기억, 디귿, 리을. 5번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를 모두 골라라. 뭐가 있었죠? 본사, 대사성파. 그거 고르면 되죠. 기억, 니은, 리을, 비읍. 6번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114조 1항 조문 그대로. 2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조문에서 115조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추정한다, 본다로 나와 있는 건 꼭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서 내요. 나올 때마다. 몇 개 안 돼. 나오는 게. 자꾸 읽어서 입에 붙어야 돼요. 추정한다도 있나요? 있지. 기한에 이건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예? 그건 추정한다로 돼. 추정한다와 본다가 뭐가 다르냐? 글자 수가 달라. 벌써 네 글자, 두 글자. 이게 소송에서 증명에서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별이. 추정된 것과 본다는 소송에서 증명이 달라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민사소송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조문 나올 때마다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2번이 틀렸죠. 3번은 116조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즉 대리행위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경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악의죠. 과실로 알지 못한 것. 과실이죠 그냥. 그죠? 선의 과실이죠. 그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 하지만 4번 116조 향 어쩌고 저쩌고 지시. 그럼 뭘로 끝나면 돼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끝나면 되죠. 5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7번 본인갑 임의 대리인을 상대방 병. 자 1번 을이 대리인이 된 후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어야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2번은요. 을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라고 돼 있죠. 대리관계 표시 없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네, 직접 갑의 이름으로 했어요. 자, 2번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잖아요. 이 2번 지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을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갑의 이름으로 했다고 돼 있죠? 을이 갑을 사칭한 거예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땐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번 지문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원칙은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지문. 3번은 뭡니다. 자, 을이 계약 당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을이 대리인으로 한 것을 병이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4번 을이 병과 통모했다고 돼 있죠. 대리인이 통모했으니까 갑이 통모한 거 똑같죠. 갑이 몰랐다 하더라도 무효. 이것도 옳은 지문. 자, 1번 옳은 지문, 3번 옳은 지문, 4번 옳은 지문. 2번은 몰라. 2번은 몰라. 5번 남았어요. 5번 보면 갑이 착오를 이유로 병과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갑을 이거 확실하게 틀렸죠. 착오가 있었는지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을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오른쪽 지문을 보세요. 해설. 7번에 2번.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라고 돼 있죠. 앞에 대리행위를 할 때라고 돼 있죠. 위임장을 보여줬거나 이미 현명을 했다는 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의 이름만 적고 본인의 도장만 찍어도 대리행위가 된다. 그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2번 지문처럼. 잘못 만든 지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둘 다 틀린 거죠? 아니에요. 확실하게 틀린 거 하는 건 하나 고르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2번은 응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라는 말을 본인을 위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긴 했는데 계약서에 본인 갑, 대리인을 이거 표시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제하는 이 지문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른쪽에 있는 해설처럼 나와요.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하여 이렇게 돼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번에 2번 지문처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복수 정답을 우길만 한 지문. 상공단에서 받아줄 수도 있어요. 최근엔 잘 안 받아두지만. 에휴. 2번 지문을. 무권 대리가 돼요? 만약에 어떤 게요? 대리를 2번요? 대리권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 아니 원래 그냥 을 자기 행위예요. 무권 대리가 아니라. 2번 지문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 계약은 갑에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을이 대가관계 표시 없이 직접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즉 그 계약 효과는 갑에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단정을 지면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8번 1.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 행위를 하는 상하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죠?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3자 이익을 도모했어. 배임적 대리 행위 상대방이 알았어. 그럼 뭐예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본인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 안 되죠. 다툼 없는 채무행위예요. 다툼 없는. 아까 대물변제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본인이 다툰단 말이야. 야, 마 돈으로 가져가지 자식아. 왜 남의 부동산을 가져가? 이렇게 다툰단 말이지. 다툼 있는 채무행위는 안 된단 말이야.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 다툼이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야. 3번 위임장 제시라고 나왔네요. 대리행위잖아요. 그죠? 4번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에 의하지 않는다. 수동대리도 무권대리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해제권이 없는 사람.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 수령할 권한 없다 그랬죠. 수령했어. 그게 무권대리죠.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수령을 했어. 무권대리잖아요. 수동대리도 무권대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옳은 거 4번.
9번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병의 의사표시가 비진이. 자, 병의 의사표시가 비진이랍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죠. 자, 이때 상대방은 본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기준 해야죠. 예? 병에 비진이가 있을 때 이 비진이가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누굴 기준해야 돼? 대리인 기준해야죠.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니은 을이 병을 강박. 자, 여기서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의 강박은 누구 강박하고 똑같다? 갑의 강박하고 똑같다. 따라서 갑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갑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니은 틀렸죠. 디귿.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때 갑은 을이 계약 당시 선의 무과실이라면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을을 기준으로 하니까. 갑이 지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을이 선의 무과실이니까 갑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거 3번. 10번 18세 미성년자인 을은 갑과 토지 매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자, 아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미성년자 수권을 받았어요. 원인관계도 있고 수권행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을은 병에게 속아. 병이 이렇게 사기쳤어요. 자, 을이 사기당했죠? 을은 병에게 속아 정의 토지를 병의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갑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잘 보시면 일단 요 을의 대리 행위를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죠. 근데 뭘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어요? 사기.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기억. 갑은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니은. 을은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되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계약을 했다면 이거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을이나 을의 부모가. 디귿. 갑은 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리얼 을이 취소하거나 미음 을이 해제하는 거 이건 안 되죠. 취소권 해제권 다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갑에게. 결국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두 개. 그죠? 리얼 미음은 묶어서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대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야, 그럼 니은은 뭐냐? 아,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잖아요. 을이 만약에 갑하고 위임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을이나 을의 부모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그게 니은.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개.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과 대리 행위에서 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범위. 그죠? 제한. 대리 행위.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는 지문을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복대리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